합니다. 오늘 우리가 굉장히 역사적인 날을 맞이했는데 이제 전국 최초로 부천 마을목회 협동조합을 세우기 위해서 이제 준비 세미나의 첫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은 이 협동조합에 참여하는 5군데의 교회와 또 그 이외에 목사님들 또 우리 교우님들이 이렇게 참석을 해줬는데 오늘 순서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제가 문명 전환기에 마을 목회와 돌봄 마을 한 40분 정도 말씀드리려고 하고, 그다음에 목회 사례로 아주 귀중한 사례들이 지금 막 등장하고 있습니다. 부천 지역에 커피와 도서관을 통한 마을 목회로 우리 길법교회 길동호 목사님께서 사례를 전해 주실 거고요. 또 지역아동센터를 통한 마을 목회 꿈이라는 주제로 부천 지구촌교회 이창수 목사님께서 오늘 이제 우리에게 마을 목회 사례를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자, 이제 이 마을 목회가 지금 필요하다, 도시마다 이렇게 한 5군데 교회 도시에서 마을 목회 협동조합을 만들고 이걸 좀 전국화하자라는 이런 아주 큰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꿈을 꾸시면서 우리 부천 지역에 먼저 제안을 해주신 임종환 교수님 나오셔서 위나대 의대에 지금 계시는 학장님이십니다. 잠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이제 제 강의를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큰 사랑으로 저희들을 품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의 참 소망을 저에게 보여주심으로 저희가 삶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또 하나는 나라를 향해서 저희들 나아갑니다. 저희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큰 영광을 경험할 수 있게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부천에서 지역사회를 돌보는 관심을 갖고 있는 교회들이 모여서 정부에서 처음으로 마을목회 협동조합을 창립하려는 창립 준비 세미나를 갖습니다. 주님이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구재난 위기를 통해서 이 생태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사회 갈등이 더 심해져서 심각한 사회 갈등 속에서 전쟁이 끊이지 않는 그 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마을에서 작게 시작하는 이 모임이지만 주님이 이 모임을 지켜주시고 이곳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귀한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당신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저부터 이제 말씀을 출발하려고 합니다. 네, 이제 우리가 지금 마을 목회의 협동조합이라는 이제 코로나 이후에 전혀 새로운 형태의 지금 한국교회 나갈 길을 이제 제안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뉴스에 이제 마을 목회에 대한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 새로운 출구로 마을 목회를 이제 보고 있는 이제 교수님들의 또 그런 모임들에서 하는 얘기. 우선 우리 한국교회 총회 한국교회 연구원 우리 예장 요단에 있는 총회 연구원인데 원장님께서는 마을 목회가 대안이다 이런 얘기를 시작하고 있고 제일 이제 활발한 이제 마을 목회 전도사님이신데 우리 수천신대 정정 교수님은 지금 한국교회는 코로나 이후에 이미지가 추락하고 있는데 마을 목회가 그 이미지를 바꿔놓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고 추락하고 있는 교회 이미지
복음 전파의 길까지 막고 있는 요즘 마을 목회가 위기를 타개할 돌파구가 될 수 있는지 주목된다. 이제 이런 지금 이것이 지금의 흐름들입니다. 조성동 교수는 예전에 교회와 기독교 이름이 긍정적으로만 작용했는데 이젠 교회나 기독교란 이름만 들어도 부정적으로 반응한다면서 코로나로 인해 많이 어려워진 이 시기에 마을 목회는 거의 유일한 돌파구라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들을 CBS 광장 이런 데서 지금 계속 다루고 있고, 이 설문조사를 한 것과 하여튼 직간접적으로 52.7%가 마을 목회 활동을 하고 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소극적 단계이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에는 이게 그냥 소극적으로 뭐 마을 목회 뭐 반찬 배달 하나 한다는 걸로 마을 목회가 되는 게 아니라 보다 더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한국교회 방향으로 마을 목회를 설정해야 될, 그렇지 않으면 한국교회가 붕괴될 위기에 있다라는 것들이 지금 이제 그런 교수들의 진단들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요번에 이제 마을목회 협동조합을 제안하신 우리 임종환 교수님과 코로나기를 약대동에서 같이 이제 겪으면서 우리가 경험한 내용들을 전달하면서 마을 목회가 어떻게 코로나 이후에 목회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지를 이제 좀 이제 증거하려고 하는데, 이제 코로나가 되니까 우리 선교 기관 중에서 달나라 터키 협동조합이 이제 문을 닫았고, 여기도 저출산 때문에 이 어린이집, 우리가 있는 것이 1층과 2층이 어린이집인데 거기도 문을 이제 닫았을 때 제가 이제 우리 이 지역사회에 사시는 임종환 교수님과 우리가 커뮤니티 케어 활동을 하는 우리 온생명 대표 계신 안수집사님 계신데 그런 그 돌봄 네트워크 활동들을 하고 있었는데 이 건물을 어떻게 사용했으면 좋겠는가 이렇게 모였을 때 이제는 코로나 전후에 돌봄의 시대가 왔다. 그리고 마을도 이제 특히 새롭게는 30년 동안 마을을 돌보는 역할을 해왔으니까 이 건물 전체를 돌봄 센터로 만들고 이 건물 전체를 마을에 내놓을 수 있겠느냐, 그런 토론이 시작이 됐을 때 요게 이제 부천시 커뮤니티 케어 민간 협력 활성화 방안, 이러한 조직이 있습니다. 우리 그래가지고 이 시에서 발표해서 이거로 많은 예산을 따왔죠. 그런 다음에 이제 시에서 조금 상당히 이 주도적 역할한 마을 이거를 약간 소홀히 이제 하는 그런 거는 있는데, 그런 건 하여튼 알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 이게 주민자치센터에 가서 여기가 자치위원장님, 공무원들, 양정숙 시의원이랑 이러한 이 마을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돌봄 마을을 만들 것인가 이런 회의를 우리가 했고, 제가 그때 이제 가지고 나간 겁니다. 이제 돌봄의 시대가 왔는데,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제 돌봄 네트워크를 만들고 통합 돌봄을 해라고 하는 것이 정부의 이제 정책으로 돼가는 것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그 30년 동안 해왔던 것을 통합적 돌봄 마을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면서, 돌봄이라는 것이 단순히 이제 건강적 커뮤니티 케어뿐만 아니라 우리 마을에 문화예술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그분들한테 내주면서 문화예술적 돌봄도 필요하다. 통합 돌봄에서는. 그리고 우리가 또 마을에 이제 그 도시 농부들 또 생태에 관심 있는 분들이 여기서 많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생태 그 리더들도 키우고 문화예술 리더들도 키우고, 그런 것에 그들이 여기서 어린이집을 사용하던 이거 1층에는 어르신들의 그런 돌봄의 공간이고 2층은 이제 문화예술인들의 공간이 되고, 이렇게 해서 2층은 지금 그 마을 미디어 방으로 이렇게 꾸며놨습니다. 그래서 돌봄, 건강, 문화예술, 생태의 커뮤니티 센터로 이 건물 전체를 재편성하자라는 꿈을 꾸고, 이제 여기에 있는 우리 부천의 의료사회 협동조합과 건강 리더 교육을 했는데 9강을 이제 해서 수료를 했습니다. 9강을. 그리고 이게 이제 성공하면서 이제 10명을 키웠죠. 마을의 건강 리더들을 10명을 키우고 자신감이 붙어서
환경생태교육 리더들도 여기에 유미호 기독교 환경운동센터 센터장이랑 의논을 해서 제가 그때 쓴 글입니다. 가서 생태교육 리더를 하자. 그러고 이제 교인들에는 선희정, 이은주, 김현자 집사님, 권사님들을 해서 환경생태 리더들을 우리가 키우자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도 이제 7강인가 이렇게 8강 리더 강좌를 했는데 이때는 교우들이 그동안 이제 환경생태 교육을 받던 분들이 대거 3명인가가 저까지 해서 참여를 했습니다. 강사로. 그리고 지금 여기 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우리가 이번에 가을에 유치를 했는데 10강인데 이런 강의를 경험한 마을 분들이 또 다 강사로 지금 이번에 대거 참여를 합니다. 외부 강사가 아니라 이 마을에서 형성한 분들이 대거 이런 시민교육, 마을 어르신들로 하는 시민교육으로 참여하는, 그래서 이게 다 수료하는 장면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가 그 도서관이 있고 도서관이 있고 도서관이 원래 있었고 오래전부터 최근에 이제 그 코로나 전후에 그 박물관이 생겼어요. 그리고 문화예술 리더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이게 다 친근감이 있어요. 도서관, 박물관, 문화예술. 그래서 박도 예약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마을에 여기가 저 센터를 2층을 그 문화예술인으로 내놨으니까 이제 문화예술적인 것에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제가 약대 신나는 가족도서관 관장이기 때문에 이제 도서관은 디지털 문화예술 쪽으로 방향을 좀 집중해야 되겠다. 코로나 이후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마을의 방향도 좀 설정을 하고 이제 문해학당이라는 게 다 줌으로 모이니까 출석률이 높더라고요. 자기 반영편에는 이렇게 쭉 나가서 그리고 이제 도시 농부들이 이제 코로나기에 이제 텃밭에서 이렇게 텃밭을 가꾸는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전부 천천히 결합되고 이제 이게 건물로 이렇게 결합이 되니까 정말 통합 돌봄의 이런 분위기가 나는 거죠. 그래서 건강 생태 문화 리더들이 한 10명씩 지금 키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30명 정도가 마을에 건강 리더들, 문화 리더들, 생태 리더들이 형성이 되면 이 마을 전체를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문명, 결국 생태 사회로 간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무너지는 것이 코로나로 무너지는 것은 산업 물질 문명이 무너지고 그 이후에 코로나 이후에 들어설 문명이 생태 문명이거든요. 그 생태 문명을 맞이할 수 있는 마을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돌봄 마을 이렇게 하고 또 우리가 이제 이렇게 프로젝트 따서서 동네 붙은 마을을 할 때 하여튼 마을 곳곳에서 산업 물질 문명을 넘어서는 새로운 생태 문명을 이제 약대동원님이 탐험하고 시작하고 있다. 이런 결론을 냈고 그다음에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 이게 이제 5천짜리 윤종환 교수님이 제안한 건데 이게 이제 1차는 넘어섰는데 2차 관문에서 떨어졌는데 하여튼 이러한 것도 우리가 하면서 이제 그래서 제가 이 책도 내게 됐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코로나 이후에 있었던 것들을 묶어서 책으로 냈는데 오늘 오신 분은 제가 무료로 한 것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5,000원에 파는 건데 그렇게 드리도록 하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큰 그림이 될 테고 그리고 나서 아까 말했듯이 이걸 모두 정리해서 이 책을 낼 때에 이 출판 기념회 때 이제 마을의 리더들이 여기 9명인가가 나와서 그동안 했던 것들을 같이 책도 보고 나누는 그리고 이 책은 앞으로 이제 협동조합을 우리가 세워나가는데 코로나의 기록기도 되고 분투기도 되고 그다음에 일종의 교과서로 우리가 쓸 수 있는 이런 생각.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한 것들이 이제 우리 건물이에요. 1층은 어르신, 2층은 문화 리더들 중심의 어르신 청소년 문학 교육 공간. 그리고 본당은 주일에만 쓰기 때문에 여기서 청소년들이 뭐 체육 활동을 합니다. 주중에는 거기에 지금 매트 같은 걸 깔아가지고 그리고 마당은 이제 치유 텃밭으로
이게 이제 전체적인 그림이에요. 그래가지고 성령의 마당교회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건물에 갇혀 있는 교회가 아니라 마을을 마당으로 만드는 예, 그걸 이제 마당을 이제 요즘 말하는 플랫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결국은 이제는 기업만 플랫폼이 되는 게 아니라 교회도 마을의 마당으로 나가서 플랫폼을 만드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코로나 이후 새로운 문명 시기에 플랫폼 교회가 마당 교회가 등장한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여기 이제 텃밭도 있고 여기 안에서는 한글 노래교실 여기서 한글 교실 노래교실 심야 식당이 여기서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이것이 이제 1, 2, 3층이 인터넷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오늘도 줌으로 했듯이 주일 예배도 이렇게 교회를 넘어서서 중계 방송이 되는데 그 내용이 주로 마을을 마당으로 만드는 그러니까 교회는 작지만 전 세계로 이게 소통이 되고 그다음에 마을 전체가 마당으로 되는 예, 이런 교회로 될지 않을 건가 여기 지금 그래서 여기 비아 본당에서는 이렇게 댄스를 하고 1, 2층에 한글 교실 노래 교실 그다음에 이 심야 저기 꼬비 식당 이런 것들이 이제 넓혀지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여름을 어떻게 지냈는가? 이번에 여름을 여름 마을 학교를 지냈는데 지금 우리가 마당교회를 진행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약대도 우리는 이번 여름 약대도 미디어 마당에서 논다라는 거를 한번 해봤어요. 미디어 마당이 가능한가? 이따가 제가 시간이 되면 틀어드릴 텐데 그래가지고 여기 내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36주년을 경험해서 마을의 성령의 마당교회 결국은 교회 공간에 갇혀 있는 것을 예루살렘과 온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펼쳐나가는 그 파워는 신학적으로는 성령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넘어서서 마당교회가 가능하다는 거죠. 성령의 마당교회. 여기 텃밭을 가꾸고 1, 2, 3층에서는 문화교실을 심야 식당, 저기 청소년 식당, 여기 어르신 한글 교실이 열리고 문화예술인들이 모이고 그것이 인터넷으로 중계된 이제 플랫폼 교회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플랫폼은 자본의 플랫폼이 아니라 공동체의 플랫폼. 그러니까 사회적 자본이 중심이 된 플랫폼이 될 때에 이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것에 이거는 독점하잖아요. 또 플랫폼을. 그걸 넘어서는 새로운 플랫폼에 마을에서 교회를 중심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일하는 예수에 가서 이제 이 마당교회에 대해서 발표했던 현장이고 성서적으로 보면 시간이 많지 않지만 유대 성전 회당 체제라는 것은 회당에 사람들을 가둬놓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거기다가 이제 죄라는 그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올가매는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마을 선교는 마을의 집과 집을 네트워크하는 것이잖아요. 거기에 아주 대표적인 집이 뭐예요? 마당들이 베드로의 장모 집을 치유의 마당으로 만들잖아요. 장모의 손을 일으켜 가지고 치유 공동체를 만든 거 아니에요. 중풍병자를 사죄의 마당으로 만들고 레위 집을 밥상 공동체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마을 전체를 치유의 공간, 사죄의 공간, 그다음에 밥상의 공간 그걸로 마을 전체 갈릴리 마을 전체를 이렇게 네트워크한 것이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이고 그 갈릴리 사역의 핵심이 바로 마을 목회라는 거죠. 마을을 마당으로 만드는 마당의 플랫폼으로 만드는 그래서 통합 돌봄 마당으로 만든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이.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성전 체제가 반항을 해서 예수를 결국 잡아 죽이는 게 되는 거죠. 성전에서. 그런데 우리가 믿는 건 그가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갈릴리 마당에서 다시 부활한 사건으로 이제 우리 마을교회에서는 이제 신학을 읽고 이제 이 마을 목회 신학을 세계화하기 위해서 이번 가을부터 지금 포럼과 막 심포지움이 열립니다. 이 파워가 코로나 이후에 하고 이건 특히 아시아까지 나가자 하는 지금 움직임들이 있거든요. 그거 제가 올려드렸죠. 거기다가 지금
그런 운동이. 그래서 마을에 미디어 마당을 열어야 되고 돌봄 마당을 만들어야 되고 학습 마당이 필요하고 직접 민주주의 마당이 이제 필요하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거는 그냥 건물이 아니라 이런 돌봄, 생태, 가치, 문화라는 플랫폼의 역할을 코로나 이후에 우리에게 제안한다는 거죠. 이건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하는데 이게 예수부터 다 얘기할 수가 있는데 나중에 얘기하고 그랬을 때 이번 여름에 우리가 교회 마을로 가자 했는데 이 미디어 마당을 했어요. 여기서 얻은 결론은 뭐냐? 여기 우리는 마을 교사 대학을 하거든요. 여름 성경학교를 하기 전에 하지 않고 여름 마을 학교를 하고 마을 학교 할 때 성경학교 교사 때처럼 마을 학교 교사 대학을 하는데 이 11명이 모였어요. 근데 교인들 6명, 주민들 5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사대학에 마을 사람들이 우리 마을 목회와 마을 교회와 마을 목회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예배는 나오지 않지만 자연스럽게 마을학교 교사대학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주족군이. 이제 이러면서 이제 이 신현상생 오늘 우리 임정환 교수님이 이런 창립총회를 해서 돌봄 협동자 의료 복지협동 조합원과 자원봉사자를 100만 명을 이제 앞으로 만든다. 사회적 경제를 기반으로 기후위기에 대응, 사회적 약자에 대한 통합 돌봄, 평화 공동체 형성으로 2030년까지 햇빛발전소, 돌봄, 의료를 해서 100만 명을 만든다. 근데 저는 꼭 요 날짜에 된다는 건 없지만 이것이 미래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적극 협력을 해서 지금 같이 만들고 있는데, 자, 그래서 그 얘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22년 신현상생 총회에 저보러 5개 교회를 물고서 마을 목회 협동조합을 만들자. 진짜 만들었어요. 여기 지금 와 계신 분이에요. 여기 길동원 목사, 신실강소도 왔죠. 그다음에 이현대 부목사는 오늘 못 왔네. 그다음에 이제 청개구리 밥차, 여기는 뭐 대단한 곳인데 하여튼 이런 분이 다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뭐를 하냐, 우리가 협동조합 네트워크로서 마을 목회 부흥회를 하자. 그다음에 사회적 경제 부흥회를 하자. 돌봄 마을 부흥회를 하자. 이제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는 우리가 그룬투비나 이런 지금 시간에서 못하지 그런 그 네덜란드를 만든 사람을 보면 이 그룬투비가 네덜란드의 그 낙농 국가를 만들었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 농촌의 작은교회 목사들을 가지고 지금 저 복지국가를 만든 거예요. 그게 그룬투비라고 하는 목사. 거기는 그 나라의 아버지가 됐죠. 근데 그 핵심 주체가 농촌교회 목회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부흥회가 필요해. 우리는 그냥 개인 구원, 교회 안에 있는 개인들 얘기를 지금 교회가 넘어서지 못하는데 마을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생태 사회에 교회가 플랫폼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사회적 경제, 생태 사회 새로운 시대라는 것에 부흥 운동이 일어난다는. 근데 가장 출발이 마을에서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NCC에 가가지고 2년 동안 240개 시군구에서 마을 목회 협동조합을 조직해 보자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5개 출발하면 곧 대전 3개 정도가 내년 안에는 이제 우리 모델을 갖고 나온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모델이 퍼지면 지금 갈 길이 없어요. 길이.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가 총회나 이런 데 대안을 제시를 못해요. 근데 240개 시군구에 마을목회 협동조합이 만들어지면 그거는 생태사회로 갈 수 있고 코로나 이후에 정말 그룬투비가 얘기하는 그러한 복지나 생태 사회나 마을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가 전개됐을 때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는 걸 보면 크리스찬니티 대 처치니아니티가 갈등이 된 거예요. 처치니아니티는 이 목사가 지금 그 디너 처치를 하는데 교회 안에만 모여 있는 걸로가 기독교 정신이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마을에 있는 노숙자들 나와서 노숙자들 나홀로 사람이랑 같이 밥 먹어요. 그리고 그 밥 먹는 거를 디너 처치라고 이게 바로 교회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교회가 지금 등장해야 된다는 거죠. 미국 사회도 뭐
지금 여러 가지 알코올릭이나 혼자 사는 사람들, 이혼한 사람들, 노숙자, 예수는 그들을 교회 버리라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의 현장으로 같이, 아까 그 각지의 중풍병자의 집, 마비걸 장모의 집, 그 다음에 그 밥상을 핀 집, 이게 다 집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 디너 처치가 돼야 된다고 하실 때 우리 청개구리 버스가 이렇게 지금 신실 강도사가 이 버스에 운전자라는 게 우리 회원이, 그러니까 이 버스를 가지고 매 동네로 들어갈 때 동네에서 축제를 일으키자. 이게 첫 사업이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총회 날짜를 확정하고 협동조합을 등록을 하기를 오늘 할 거예요. 이제 이 총회도 지금 다 만들어졌어요. 이게 지금 됐는데, 그래서 왔을 때 우리가 뭐 할 거냐, 약대동에서 그동안 했던 힘을. 그래서 이제 버스가 오는 날 우리가 마을 축제를 하는데, 이때에 우리 그동안에 코로나기에 건강리더 10명 키운 분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가을마다 봄에는 교인 신방하고 가을에는 마을 신방을 해요. 그 팀과 건강 리더 팀과 그다음에 여기에 간호사가 있어요. 마을 간호사분이 이번에 신방할 때 같이 따라 붙는다는. 그렇다면 의사가 왕진을 다닌다면 우리는 뭘 해요? 신방을 다닙니다. 그 간호사와 우리 건강 리더를 그래서 키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을마다 타는데 버스는 들어오고, 이게 이제 우리 여기 문화 리더들 키운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한 것들을 모아가지고 버스가 들어오는 날 한쪽에서는 돌보는 신방 같은 거라고, 한쪽에서는 이 버스 안에서, 여기 버스 안에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화팀 필요하다면 연결해주고, 그래가지고 5군데의 마을 축제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지금 미디어 마당으로, 지금 벌써 이창수 목사 이거 다 찍을 수 있잖아. 그걸 지금 온라인으로 하면, 야, 코로나기에 한국 사회나 한국 마을이 사는 길이 부천에 있구나. 하여튼 거기까지 하고, 이제 시간이 없어서, 그동안은 그걸 모든 걸 동영상으로 한 걸 한 9분 됐는데, Come down. When are you going to land? I should have stayed on a farm. I should have listened to my man. You know you can hold me forever. I didn't
코로나 시대 지역과 소통하며 마을을 든든히 세워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소식은 김수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화순군에 위치한 월평교회. 새롬교회는 주민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마을 돌봄 사역으로 지역 아동센터와 마을 도서관, 마을 카페와 협동조합 등을 운영하며 건강한 마을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마을 축제와 도시농부, 건강 리더 교육 세미나 등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소그룹 사역을 진행하며 지역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고 있는 새롬교회는 교회 건물을 리모델링해 주일을 제외한 평일, 어르신과 청소년, 지역민을 위한 통합적 마을 돌봄 문화센터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코로나 시절에 이 교회를 돌봄과 문화 공간으로 마을에 내놔야 되겠다. 이것은 코로나 이후에 이제 마을 교회들이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방향성이 여기서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과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된말 역사 물어는 세대금 강강강강 아이고 길다기로 여기 어떻게 이루어졌나 한번 볼까요? 세대금 강강강 콸콸콸 자 배경음악 주시고요. 만들려면 일단 쓸고 닦고 또 닦고 해야 돼요. 사람들이 모양이 모여가지고 쓸고 닦고 또 닦고 또 뜯어내고 또 뜯어내고 또 뜯어내고 또 뜯어내고 또 뜯어내고 또 끝이 없는데 그래도 뜯어내야죠. 뜯어내고 닦고 쓸고 닦고 또 칠해요 칠하고 요 에어컨 너무너무 소중하죠. 상틀에 먼저도 닦아야죠. 또 닦고 현관도 닦고 유리창도 닦고 닦다 보니까 요렇게 변했나요. 마을 사람들 모여가지고 개소식도 하고요. 우리 요렇게 했어요.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요 분들 주무시는 거 아니에요. 일어나세요. 주무시는 거 아니에요. 운동하는 거예요. 운동장이에요 여기는. 그리고 테이블이 있어요. 테이블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열고 여덟 10개로 늘어날 거예요. 지금은 4개 뿐이지만 여기는 공부하는 곳이죠. 물론 학생은 없어요. 쉬는 시간이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여기서 사진 전시도 하고요. 사람들 모여서 좌담회도 하고요. 테이블이 1, 2, 3, 4, 5, 6, 7, 8, 9, 8명이 모여서 정상 좌담회도 좀 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요. 야, 그렇죠.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하기는 바래요. 그리고 햇살이 쫙 들어와요. 여기서요. 그리고 이제 나비가 확 날아다니죠. 아이고 야 너무 크잖아. CGT 뭐 하는 거야? 나비를 그냥 여기서 아이고 야 호랑이가 아니잖아. 호랑이가 왜 나와요? 귀여운 척해도 너는 호랑이야 하나 좀. 그래서 요렇게 여러분들의 꿈과 희망을 위해서 약된말 세대금과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해고 사랑해요. 조금 특별한 방식으로 여름 성경학교를 여는 교회가 있습니다. 부천시 원미동에 있는 부천 새롬교회의 이야기인데요. 이 교회에서는 여름 성경학교 대신 마을 주민 모두가 참여하는 마을 여름학교를 한 달 내내 열고 있다고 합니다. 이승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Hey Jude, don't make it bad. Take a sad song and make it better. Remember to let her into your heart. Then you can start to make it better. Hey Jude, don't be afraid. You were meant to
앉기 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길복교회 길동호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보이라고 제가 좀 앉겠습니다. 이게 해야 들리나요? 여기 놔도 들리겠죠? 네. 이렇게 꽂고 하셔도 네, 알겠습니다. 그냥 하면 돼요. 소리가 작아요? 목사님 소리가 좀 작으셔서 이원도 목사님께서 강의하실 때는 굉장히 광범위하게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마을 목회에 대한 아우르는 어떤 그런 컨텐츠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다고 한다면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작은 한 마을에서 어떤 고군분투하는 어떤 그런 작은 목사의 어떤 마을 삶 같은 그런 이야기로 전해지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사실 교회 목사들이 저도 부천노에 속해 있기는 한데 목사들이 굉장히 어려운 게 많죠. 우리 부천노회만 하더라도 교회에 조직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고 작은 교회들이 많다 보니까 작은 교회는 따라오는 게 부수적으로 교회 건물을 얻어야 하고 또 세를 내야 하고 또 생활비를 받거나 줘야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냥 올해로 보면 제가 교회를 시작한 지가 24년 정도 됐거든요. 강남시장 있는데 그 지역은 굉장히 잘 살지 않아요. 굉장히 지역이 어렵고 제가 들어와서부터 재개발 이야기가 있었다가 취소됐다가 다시 또 재개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 약대동도 지금 아까 저녁 식사 때 잠깐 가보니까 골목골목인데 거기는 그보다 좀 더 낙후한 그런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해야 교회를 지역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관점인데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면서 이 마을 목회의 시작은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교회를 찾아 나오게 할까라는 이야기의 관점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도서관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그때는 이미 제가 도서관을 할 때는 우리 이원도 목사님께서는 이 지역에서 도서관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좀 늦었긴 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그러면 도서관을 이 지역에서 하면 우리 여긴 약대동이고 저는 도당동 지역이니까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출발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만은 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다 하면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니까 이런 얘기를 껑충 띄워보면 목회자의 현실에 부딪히는 그런 문제를 본다면 이건 좀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이게 밖으로 나가면 좀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그 각 노회마다 교회는 돌봄의 어떤 자리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마을 목회를 한다 이런 게 아니라 노회 속에서 작은 교회들에 대한 후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노회에서 한 100개 교회가 예를 들어 있다라고 말하면 30개 정도의 교회가 너무 힘든 교회여서 노회에서 그들을 지원하고 해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거죠. 근데 그건 저희 부천노회에 국한된 이야기이긴 할 텐데 5년 정도 기한을 정하고 매년 차등 지원을 합니다. 처음에 출발할 때는 80, 70, 60, 50 이런 식으로 해마다 월마다 그걸 지급하게 되어지는데 그런 거 가지고 교회는 잘 돌아가지 않는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한 번도 그걸 받아본 적이 없고 받을 이유도 없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해 보다 보니까 저와는 좀 다른 의미의 시각이어서 저는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이유가 도서관들 이렇게 만들고 어떤 평가를 하면서 지나가게 되면서 한 가지 생각한 게 뭐냐면 도서관을 법인으로 만들어서 관리하다 보니까 법인을 통해서 이제 부수적인 어떤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이제 여기 오늘 강의 주제이기도 한데 커피 교실을 운영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커피 교실을 운영하게 되어지는데 그 커피 교실은 일반 카페에 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라이센스를 주는 어떤 그런
코너를 제가 진행하고 있는 건데요. 이제 여기에 이런 모습 같은데 보게 되면 이것을 가지고 어떤 의미를 부여한다면 좀 생각이 좀 다를 텐데 그런 겁니다. 누구든지 간에 교회로 사람들이 찾아오면 좋겠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누가 뭐라고 하지 않더라도 그 교회 나름대로의 어떤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성실히 잘 그 일을 하고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오게 하는 조건으로 도서관을 만들고 그것도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커피를 시작하게 되고 또 그러다가 보니까 제과제빵을 또 하게 되어지는 그런 사례가 만들어지게 되고 또 아까 식사도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실력 있는 교수급의 첼리스트를 데려다가 또 바이올린 선생님들을 모셔다가 강의를 하고 무료 수업을 해도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오로지 뭐냐면 엄마 아빠가 거의 약간 좀 지역이 좀 낙후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돈을 벌어서 아이 학원비에 올인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제가 교회를 시작하면서 2007, 8년도에는 CLS를 시작했어요. 그 학원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제 아이들한테 뭐 돌봄이 그런 의미를 부여하게 되니까. 그런데 그것도 실력 없는 것으로 생각되어지고 찾아온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지나게 되어지면서 커피 교실을 하기까지 제가 오게 되어지는데 이 관계 속에서 제가 한 가지 알게 된 거는 다른 게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의원도 목사님은 코로나에 대한 어떤 포커스의 의미를 말한다면 제가 98년부터 교회를 시작한 거니까요. 그때부터 교회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면서 살아남는 그러한 방법 그리고 뭐 어떤 남한테 손 벌리지 않고 교회가 지역에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일들이 뭘까를 찾아서 지금까지 달려오는데 거기에 저 항상 싸우는 게 있습니다. 목사가 돈 벌어야 되나? 그렇잖아요. 돈 벌어야 되는가? 그러다가 보면 자기 스스로가 굉장히 좀 약간 뭐라 그럴까? 좀 초라해진다 그럴까? 그래도 목사가 이 돈을 뭘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그런 생각하고 계속 저랑 부딪히는 그 이야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런 일들을 한 15년 이상 해오면서 한 가지 기억하는 거는 그래도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노력하면서 지역에 뭔가를 좀 도움을 주려고 많이 노력을 했다. 왜냐하면 이 마을 목회라는 그런 이야기가요 나온 지 얼마 안 되죠. 그 전부터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교회를 해왔고 그렇게 돌보면서 왔었는데 언제부터인지 보니까 그게 지역의 마을 목회로 자리매김했더라라는 이 결과를 얻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굉장히 이 작은 이 사례 발표를 하게 되어지면서 각 교회의 목사님들이 저와 같은 어떤 그런 다는 될 수 없겠지만 이런 그 정신이 좀 약간 저와 비슷하면 충분히 한 어떤 마을에 대한 그 교회로서의 충분한 자리는 지켜지지 않을까? 지금 이제 교회가 상당히 위축되고 어디 가서 목사라는 이야기 들으면 주위의 눈치를 살펴야 되는 그러한 시점에서 하나님의 교회는 과연 어떤 것일까? 처음 우리가 이제 5분 모여가지고 같이 이야기하게 될 때 이 마을 목회의 포커스를 어디다 둘 것이냐였는데 생명 구원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생명 구원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외우고 예배 잘 드리는 것도 있겠지만 그들이 교회에 나와서 혹은 나오지 못하더라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세상에 살아가면 그 역시 보이지 않는 교회의 의미를 충분히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좀 웃을 수도 있고 좀 약간 빈약해 보이기도 할 것 같긴 한데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제가 이렇게 제가 있는 자리에서 마을에서 교회의 이미지를 이렇게 굳혀 나가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하겠죠. 커피 교실을 하면 돈을 많이 버냐? 뭐 이런 거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젊은이들에 대한 실버인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략
시중에서 이 바리스타 교육을 받으면 45만 원 정도 할 거예요. 제가 처음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라이센스 주면서 10만 원 냈습니다. 그건 8주 동안 가르치는 재료비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해 볼 때는 야, 그 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왜냐면 여러분 아시지만 커피가 다 좋아하시죠. 커피 얘기를 조금 해보면 그 1kg에 제가 살 때는 생두를 구입하는데 4,000원, 3,000원부터 시작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10만 원 호가합니다. 12만 원, 15만 원씩 해요. 근데 어떤 콩을 가지고 수업하느냐에 따라서 뭐 3,000원짜리 될 수 있고 10,000원짜리 될 수 있죠. 그래서 1kg를 구면 대략 800g 정도 나오거든요. 그걸 가지고 학생들에게 수업을 하고 가르치고 하는 그런 일이 맞지 않죠. 단가는 맞지 않습니다. 다만 지역 주민들을 위한 어떤 그런 섬김, 어떤 나눔 이런 의미로 이제 그런 자리를 시작하고 저희들 도서관은 시장을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한 번씩 시장을 돌아요. 북카트를 가지고. 근데 그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야, 너네 시에서 돈 받아 먹지. 네가 그걸 공짜로 할 리가 없잖아. 이런 소리를 들을 때가 굉장히 많은데 물론 돈 받죠. 무슨 돈을 받냐면 시에서 대략 등급을 매겨서 등수 안에 들면 대략 책 사라고 150만 원 정도 1년에 또 냉난방비 지역 분들 노인들 와서 쉬라고 쉼터한다고 춥지 말고 덥지 말라고 대략 1년에 100만 원 정도 주는 게 다고 그러면서 도서관을 항상 열어놓는데 누가 그 근무를 할 것이며 외출도 못하고 어디 가지도 못하면서 반드시 열어야 되는 그런 자리인데 이런 생각을 해볼 때마다 이 교회에서 하는 이 크고 작은 일들이 지역을 위해서 큰 일인데 시장에 있는 분들은 다는 아니겠지만 제가 있는 그런 지역에서는 이제 많이 달라졌어요. 저희들이 책을 가지고 나가면 고맙다고 인사도 하고 때로는 음료수를 주는 분도 있고 그런데 옛날에는 그걸 다 시에서 돈을 받고 그 돈을 가지고 우리한테 베푸는 것처럼 그 사람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상당한 눈초리가 별로 이쁘지 않았는데 그렇죠. 한 15년 이상 그 일을 하다 보니까 그때에도 길복교회가 좋은 일 하는구나.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는 이 모습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결과론적인 이제 문제가 이렇게 돌출되고 이제 이런 뜻들로 이제 마무리 되어지는데 제가 이제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드리고 싶은 말은 교회라는 데는 최소한 지역 주민과 어떤 소통의 장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지역 주민과 자발적인 방문의 수를 증가시키기 위한 방법을 하나씩 찾다 보니까 이렇게 프로그램들을 하나씩 늘려가게 된 거고 그런 기회를 통해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야, 그러면 너희 교회는 굉장히 수고가 많겠다. 그거랑은 좀 다른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마을 목회를 잘해서 아니면 지역 주민들을 잘 돌보아서 그 사람들 시장에 나가면 다 알죠. 20년 이상 같이 살았던 사람들이니까 다 알고 인사는 다 하지만 교회의 예배와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저기 교회 가봐라. 길봇교회 있다. 뭐 이거는 그 지역에서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상가교회가 다 그렇지만 한 1년, 2년, 길면 5년을 버티지 못하고 1년에도 수없이 교회가 바뀌어 나가는 게 현실인데 한 자리에서 지금까지 올해로 24년을 지냈으니까 끈덕지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아마 은퇴하게 되어지면 그 길봇교회가 아니고 그 작은 도서관이 남아있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부족한 사례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커피와 도서관이 있잖아요. 커피와 도서관 이제는 지역아동센터랑 아주 오래된 오래된 일이라고 그럴까 아주 오래된 우리 아마 한국교회 그 지역선교 프로그램에 저는 그 지역선교 프로그램에 지역 전달 체계를 이제 완성한 이 주로 작은 교회에서 한 건데, 아이고. 이창수 목사님 지구촌 교회 또 색다른 고민입니다. 이야기를 일로 나오시죠, 목사님.
화면 여기서 찍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찍히고 목사님 거로도 찍으니까 두 개 다 찍히는 거예요. 이렇게 서서 하는 게 뭐 편하게 하죠. 아니 그 사장님 목사님이 이걸로 할 거니까 서서 해야 돼. 요거 한숨 잡아주세요. 내가 앉아가지고 하지 않고 요거 실만. 괜찮습니까? 아니 서서 하는 게 좋겠다. 네, 반갑습니다. 이 지역아동센터를 통한 마을 목회의 꿈이라는 제목을 목사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주셨어요. 지역아동센터 하니까 아동센터가 과연 마을 목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또 어떤 꿈을 가지고 가는가라고 그 주제를 가지고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제시하는 것 같아서 꿈꾸는 건 누구에게 다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꿈꾸는 이 부분 속에서 제가 원하는 것은 교회를 중심으로 함께 했습니다. 여기서 지역아동센터를 통한 얘기가 결국은 내가 교회를 시작하면서 뭔가가 좀 문제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먼저 가져볼 수 있을 겁니다. 사전 지식으로서. 그러면 교회를 제대로 할 수 있었느냐라는 걸 봅니다. 다음 편에 넘어가시면 이 목차를 이렇게 잡아왔는데 처음 이제 부천교회 부천인데 부천 지구촌교회 설립을 했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인천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인천에서 시작했는데 인천에서 4년 동안 2001년에 시작해서 하고 중심으로 제가 나름대로 그때 당시에 목표하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그 플랜을 짜봐라 라는 어떤 그 소스를 많이 주었고 저는 이런 건물 구조를 한번 줘봤습니다. 1층에 어린이집 내지 선교원, 그때 당시에는 선교원이가 중심이 있었고 지역아동센터는 이제 2004년에 했었기 때문에 그때는 없었던 이해이고요. 지금 제가 2층 써놓고 사회복지, 노인복지시설을 같이 만들고 교회당과 교육관, 사태, 그다음 5층 건물, 이렇게 사실 이게 5층 건물로 한번 잡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마을 목회가 라고는 생각을 전혀 못했던 거죠. 기존의 모든 전통적인 교회를 꿈꾸었기 때문에. 그래서 인천에서 4년 동안 하면서 일단 선교원은 어렵고 어린이집도 당장은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린이 목회니까 결국은 학교 앞에 가서 전도를 가자라고 해서 인천 그쪽에 구월동에 있는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전도의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잠자던 대형 교회들이 갑자기 거제를 하고 시작했고 저희의 사탕 붙여가지고 전도지와 함께 교회로 이끌어서 싹복교와 함께 노래하고 나중에 이제 시장에 있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학원을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같이 있던 집사람이 수학을 좀 잘해요. 그래서 아이들 가르치고 성적이 팍팍 올라가는데 성적이 올라가면 어떤 반응이 나타나냐면 그 교회에서 아이들 잘 가르쳐 주더라 이런 소문이 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전혀 다르게 학원이 잘 가르쳐 주더라. 네,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되는 거지? 뭐 써서 누구 준다고 이런 표현을 쓰게 되면 애매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큰 교회한테 밀리게 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지속적인 방법은 해왔습니다만은 의욕을 상실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많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노인 쪽으로 한번 가보자. 무료급식을 하면서 또 수제침을 또 배워가지고 자격증을 취득한다. 요법사로서 그래서 이제 하는 그 과정에 굉장히 큰 효과도 있습니다. 중풍 걸린 사람이 이제 지팡이를 넣고 걸어갈 정도로 효과를 받고 그분들이 직접 예배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인천에서 4년 동안 하면서 어린 아이들을 중심으로 한 사역과 노인 중심으로 한 사역. 노인 중심으로 했을 때 뭐가 문제가 되냐면 퍼주는 건 좋은데 또 누가 주는데 또 제 카드를 긁어야 되는 상황인데 남는 건 빚밖에 없더라는 거죠. 이런 부분 속에서 이제 4년의 모든 부분을 가지고 딱 적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인천 뜨자. 당시 또 인천에 그 아파트 지역이 생각하면서 저희 지는 구월동에 오래내 시장하고 구월시장이 같이 있는 그 시장 중심의 교회가 들어갔어요. 처음에 목표를 할 때 정보를 좀 충분히 갖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인천 지구촌에서 부천 지구촌으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막상 또 부천에 오니까 우리를 반갑게 봐줘줄 어떤 사람도 없는 거죠. 우리는 수지침을 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수지침은 먹히겠다. 왜 필요한 거니까. 그래서 시작했는데 이 부분에서 사실은 안 되더라는 거죠. 지금 좀 뭘 한 것만 주시겠습니까? 굉장히 긴장이 돼서 그래. 저는 긴장하면 입이 막 바득바득하세요. 그래서 부천 지구촌교회에 이전하게 되고 그러면 조그마한 평수를 얻어서 교회를 시작하는데 여전히 또 직면한 문제는 개척교회 당면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서
이 부천에 수많은 교회들이 이미 수지침을 하고 있었고 수지침을 넘어서 더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인천에서뿐만 아니라 이 부천에서 같이 발붙일 수 있는 어떤 것도 저한테 준비되지 않았던 거죠. 이 과정 속에서 그러면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이 지역에서 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를 찾았고 그것이 바로 교회 내에서 지역아동센터를 세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지역아동센터를 세워서 2년 시작하면서 그 지역에 당시에는 아동센터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먹은 거죠. 이 상황에서 아이들이 많이 모였고 저는 그때 49명으로 했는데 꽉 찰 정도로 자리가 없을 정도로. 근데 너무 먼 곳에서 아이들이 오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센터를 하나 더 만들었는데 이 라이트라는 걸 하나 만들었습니다. 도당동의 중간 지점에 때마침 공간이 비어 3년 동안 안 나가는 준비된 장소가 있었는데 저렴하게 싼, 참 제가 감사하게 뭐냐면 납치되고 자주할 때 여전히 하나님께서 돕는 자를 심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한 교회 안수 집사님 되시는데 그분이 가족교회를 해가지고 월세를 안 올리고 그래서 월세 50만 원으로 지금 10여 년이 넘었는데 지속적으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센터 라이프가 같이 두 개가 설립이 됐고 총 40명, 49명 정도, 89명 정도가 아이들이 있었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다시 인천에서 못다 핀 꿈을 다시 한번 부천에서 피면서 굉장히 좀 아동 목회 쪽으로 성장을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아동센터는 뭐냐? 교회 내 아동센터를 설립했는데 아동센터가 말은 지역에 있는 아동들의 삶의 목적을 향상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넘어가셔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 아동들의 돌봄이 필요한 아동복지 지원입니다. 근데 요즘 대도들에게 돌봄입니다. 저는 지역아동센터니까 당연히 대상은 아동들이겠거니와 지금 생각하는 커뮤니티 케어 얘기할 때는 전 영역 인생 생애사에서 전반적인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돌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돌봄을 필요한 자들에게 아동을 지원하는 이 시스템. 그럼 어떤 시스템을 지원할 것이냐 했을 때 과연 아동들에게 필요한 건 참 보호다. 밥 먹여주고 보호해주는 것. 그 다음 그 아이들 정서적으로 어떻게 케어할 것인가. 그리고 그들은 밥 먹고 난 다음에 놀잖아요. 뭐 합니까? 공부해야지. 그죠? 그래서 학습 지원해줘요. 그래서 아이들이 지역아동센터 오면 어떤 말을 하냐면 우리 지역아동센터 다닌다라고 하죠. 우리 학원 다닙니다. 이게 아픈 현실인데요. 학원은 비싸잖아요. 못 가잖아요. 그럼 아동센터에서 공부를 해. 근데 아이들이 표현하는 건 지역아동센터가 아니라 학원. 이렇게 표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 너 좋다. 네가 공부할 수 있고 네가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면. 왜냐하면 참고적으로 저는 학교 다니면서 학원을 다녀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 노량진에 가서 한 달 등록하고 갔다가 딱 한 번 갔다가 나와버렸는데 뭐 학교나 학원이나 다 똑같아 보니까 그래서 이제 안 가봤는데 그래도 제가 한 달 학원 등록했다는 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런 교육의 어떤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같이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아이들이 되게 보면 가난한 아이들이 되게 주를 이루게 오고 그럼 그 아이들에 대한 문화 서비스가 필요한 거죠. 재미있는 건 지역아동센터 가장 강력하게 필요한 게 이 문화에 대한 경험이 없는 아이들에게 많은 체험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여름 같은 경우는 캐리비안과 에버랜드를 1박 2일로 갑니다. 비싼 곳이잖아요. 지원받아서 가요. 겨울에는 맨날 눈썰매 타고 다녔어요. 왜 그랬을까요? 비쌉니다. 제일 싼 게 눈썰매. 그런데 이제 좀 복지를 하다 보니까 노하우도 생기면서 스키캠프까지 갑니다. 겨울에는 무조건 스키캠프예요. 나중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눈썰매 타고 가면 아이 놀지도 않습니다. 아이 눈썰매는 없애버리고요. 스키캠프를 갑니다. 아이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그 지역 연결병원 특성화 사업을 통해서 아이들의 주특기를 찾아나가는 이벤트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저는 협동측 목사이기 때문에 오직 개인 구원을 얘기하고 성도들 많이 교회가 에클레시아에서 불러오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면서 사회에 나가라고 하는데 보수의 단점이 뭐냐면 모이기는 모이는데 안 나가려고 하는 것들이고 감사하게 제가 지금 우리 연두 목사님과 목사님 같이 하시는데 이분들은 바깥에 나가라고 막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와 저분들이 함께 하면 좋은 결과가 맺지 않을까. 저는 안쪽으로 모이는 성향이 있고 저분은 바깥에 나가는 성향이 있으니까 중간에서 어떤 그 합의점을 만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돌봄 목표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런 5가지 5대 영역에서 프로그램을 하면서 그 결과는 어떤 걸 나왔을까? 건강한 아동들을 돌보았다는 사실이.
그리고 그게 건강한 성장이 이루어있고 건강한 사회인으로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지역아동센터가 단지 복지를 실현한다는 개념보다는 우리가 전도의 대상으로 삼고 영혼을 구원하여 건강한 삶으로 만들어간 그 시점에서 교회가 작은 교회가 못하는 부분을 복지라는 이름으로 함께 같이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동센터의 꿈이라고 하는 개념은 바로 제가 아이들을 좋아하는 겁니다. 노인보다 아이들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이쪽으로 연결을 시켜주신 것 같고 2개의 센터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좋은 결과를 냈습니다. 물론 이 아동센터를 하면서 배신당하는 일도 있고요. 자신들에게 얼마든지 도움을 주는 때는 기분 좋지만 자신들에게 하나라도 손해가 되면 발톱을 딱 들면서 하루키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건 차치한 거더라도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센터를 졸업한 후에 5,000원짜리 바카스라든지 500을 사가지고 아이들이 직접 찾아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했을 때는 선생님들이 눈에는 눈시울이 붉어지니까 잘 자랐구나, 감사할 줄도 아는구나, 그때 당시에는 몰랐는데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아동센터가 제가 교회를 목회하면서 굉장히 큰 활력과 뭔가 여졌던 부분이고요, 좋은 결과 속에 있었던 부분. 근데 코로나가 이제 저의 목회 속에서 여전히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센터의 아동들을 치면 주일학교, 우리 주일학교하고 저 통합제도는 교회학교라는 말 쓰잖아요. 주일학교는 교회학교의 그거죠. 자, 이때서 성장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과연 교회만 생각할 것이 나는. 그래서 일단 제가 복지라는 부분에 주일학교 밖에 센터 아동들이 있는 거죠. 이 두 가지 영역 중에서 제가 목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코로나 이후에 문제가 심각한 점은 그 주일학교가 무력화되는 것입니다. 소득 3만 불 이상이 넘어가면서 아이들이나 성도들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복 받고 잘 살는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이런 식의 복 받는 것들이 3만 불 소득이 넘어가면서 빠져나가는 그 상황 속에서 여전히 코로나는 한 방을 먹였죠. 주일학교 완전히 없어져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못 모이게 하니까 자체가 주가에서 못 모이게 하니까 예전에는 강제라도 이렇게 끌고 왔고 권고하면서까지 왔는데 지금은 권고할 수 없는 상황. 그리고 교회가 마치 바이러스처럼 방송에서 언론 호도하게 되면서 그럼 교회가는 바이러스 코로나 옮겨갈 수 있어. 이런 불안 요소가 되다 보니까 교회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도 또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성장한 청소년들이 있는데 이 성장한 청소년 주일학교가 없어지잖아요. 한 2, 3년 지나고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예배당 참석하지 못했는데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잠잠해지면서 아이들 스스로가 그에 출석하더라고요.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같이 성인 예배에 참석합니다. 지금 현재도 주일학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죠. 만약에 걸리게 되면 지금 완화가 됐지만 걸리게 되면 모든 걸 다 교회에서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있으면 권하기가 참 어려워진 시대다. 스스로는 그런 문제는 없는데 그렇습니다. 다음 넘겨주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을 복지 목회, 복지라는 말을 집어넣습니다. 이 마을 목회라는 게 원래는 이미 있었는데 논문이 그때 정하는 거죠. 논문의 특징이 어떤 것을 만들어 놓고 그걸 규정을 하고 딱 정의를 내립니다. 그러면 그걸 쓰는 거죠. 마치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단어를 논문에 쓰고 마치 그 단어를 써야만이 논문을 본 사람처럼 얘기할 정도로. 저 같은 이제 마을 목표라는 거예요. 지금 복지 목표니까 마을 복지 목표라고 제 목표를 나름대로 정의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제 시도로 코로나 전의 모습 속에서 시도합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인 나름대로 노력을 해보는데 저는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합니다. 그래서 부천 지구촌 교회 안에 저희가 부천 연합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작은 교회들의 모임을 만든 거죠. 그래서 부천 지구촌 교회와 목자들 교회도 무지개 교회, 서해 교회가 모였습니다. 물론 교단은 다릅니다만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그게 18년 9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 문제들도 있었는데 개인적인 문제에 의해서 무지개 교회는 탈퇴해서 본인의 길을 걸어가지고 이제 부천 지구촌 교회와 목자들 교회가 연합해서 부천 연합교회로 부천 지구촌 교회에 대해서 합니다. 그래서 부천 연합교회에서 제가 쓰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작은 교회가 살아남는 방법이 뭐냐 했을 때 일단은 뭉쳐야 된다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비대면 예배 같은 경우는 왜 비대면 예배를 지금 강조하면 온라인 제가 사실 이게 잘 모릅니다. 근데 이제 학생 하나가 유튜브를 알려줘가지고 가장 쉽게 하는 방법. 그래서 찍어서 올립니다. 그래서 부천 지구촌교회라는 유튜브에 제 설교가 올라갑니다. 실제적인 부분 측에서는 저희 예배가 11시 예배가 딱 한 번입니다. 9시 예배가 있는데 9시 예배가 없어졌잖아요.
그럼 저는 금요일이나 목요일 날 오늘 같은 사실 이 시간에 촬영을 하고 올려놔야 되는데 어제 해놨습니다. 그래서 1부 예배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11시에 2부 예배가 정상적으로 저희가 같이 연합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 3부 예배는 이제 모여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토론하고 있고 이제 그런 질문하는 시간들을 가지고요. 4부 예배는 다 보내놓고 다시 저하고 집사람 와가지고 동영상 잘 찍습니다. 제가 성경 본문 하나 가지고 설교 2개를 해서 올려놓습니다. 때때로 1부 예배, 4부 예배에서 올려놓고 있고요. 수요일 같은 경우 수요 힐링, 금요 힐링에서 호주에 있는 친구 목사가 3분짜리 영상들을 올려놨었어요. 그래서 제가 도움을 요청했죠. 3분짜리까지 만들어서 하기가 내용량이 부족한데 한번 도움을 줄 수 있겠냐 했더니 허락해줘가지고 내가 다운받아서 수요 힐링, 금요 힐링 해가지고 왔습니다. 유튜브에다가 이 내용들을 다 담아놓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모든 영적 서비스를 유튜브에 담아놓고 마을 목표에 들어갔을 때 현재는 저희 교인이 많지 않기 때문에 듣는 사람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마을 목표에 동참하게 된다면 이 목사님과 우리 김 목사님 같은 경우는 바깥에 나가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러면 문제는 전 여기서 어떤 걸 바라보냐면 지역 주민과 함께하고 지역 주민과 식단에 돌아가는 건 좋은데 궁극적인 우리의 목적은 영혼 구원에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들이 지역사회에서 문화를 하고 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행복한 삶을 산다면 진정한 행복은 복음이 따르는 거죠. 그럼 복음은 어떻게 될 것인가? 교회에서 한번 비대면 아니 세면을 해가지고 정해진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오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내용들. 물론 우리 성도는 와서 함께 예배 드리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지 못한 사람들,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이게 여러 가지 눈치 보면서 쭈삣쭈삣 하시는 분들이 함께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유튜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동참하면서 저는 이걸 굉장히 써보려는 목적을 갖고 있는 거죠. 함께 교제하고 교통하며 소통하며 서로 믿고 신뢰하는 것. 교회를 믿지 않잖아요. 신뢰하지 않잖아요. 사실 우리가 3.1운동 같은 게 주체적으로 움직였던 건 다 기독교 세력들에 의해서 그렇죠? 기독교 청년 움직여서 한국교회를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왔는데 사실 한국교회가 제 기능을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욕을 얻어먹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어려워지는 것을 지금 우리 현재 겪고 있는 어떻게 불가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족이 제가 좀 부족해서 내가 실력이 없어서 교회가 부흥하지 않은 것보다 설교를 좀 잘해봐야지 않을까? 그래서 신학대학원에 박사과정을 가지 않고 사회복지대학원에서 박사과정까지 수료했습니다. 논문은 아주 차차 문제이고 왜냐하면 제가 공부하는 법을 몰라가지고 공부하는 법을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박사과정에서 공부하는 걸 좀 배우고 그걸 설교에 접목하면서 이걸 강조를 하면서 요걸 가지고 만약에 마을 목표에 형성되면 그게 풍성하고 용성한 소통과 교통이 이루어졌을 때 언제나 어느 곳에나 가장 사회복지에서 중요한 접근성입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언제든지 들어가서 늘 볼 수 있는 그걸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요식이 문제 만들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비대면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목표에 그러면 주일 목표와 평일 목표를 나눕니다. 주일 목표는 말 그대로 주일 내에서 교회 내 목회 신앙을 성장시켜보고 그다음에 예배 형태 같은 경우는 대면과 비대면을 하는데 대면할 수는 대면하고 만약 어떤 교회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못 올 수 있는 부득이 병원이라든지 지방에 가 있다든지 그럴 때도 유튜브를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비대면 2가지를 합니다. 그러면 평일은 어떻게 할까요? 이 평일 목회한다는 말을 썼을 때 저희 협동친구사 선배님이 이 목사 이제 목회해야지 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주일 목회와 평일 목회 나누어서 늘 얘기합니다. 저는 쉬는 시간이 없네요. 이렇게 얘기해요. 평일 목회라는 개념은 역시 교회 밖에라는 개념. 교회 밖에라는 개념은 거의 복지라는 개념이고 그래서 예배할 때는 비대면을 합니다. 이분들한테는 대면이 있을 수 없는 거니까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홍보하게 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유도하면서 같이 가는 방식으로 해왔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해는 것만도 여전히 저희한테는 성이 차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걸 좀 강화하는 방법은 없을까? 사회협동조합 심지를 만들었습니다. 이사장은 이렇게 제 안사람 이사장이고요. 그런데 교회 쪽에서 복음전도의 접촉점을 또 확장해보자. 그래서 현재 지구촌과 라이프 제가 센터 2군데 하고 있고요. 제 친곡지가동센터 초청해서 함께 들어오고 그다음에 저 용인에 있는 윤마치가동센터가 있습니다. 그분은 이제 나사렛 성결교회 쪽에서 목사님인데 굉장히 목사님이 순수하시고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어요. 그 아동센터를 같이 하면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는 갈증이 있는 분이라서 그래서 그 네 센터가 함께 모여서 진행되고 아마 내년에는 이거 인바가 가입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아동센터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다 함께 돌봄센터라는 게 있어요. 이 부천의 약점이 뭘까요? 부도심과 신도심이 있는데 차이가 크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하고 있는 아동센터는 어디에서 할까요? 부도심.
빌라 시대, 낮은 시대, 가난한 아이들 사는 거, 비싸지 않는 동네. 하다 보니까 어디 교회도 성장하지 못하는, 그렇죠. 뭔가는 복지 쪽에서는 성장할 수 있는지만 교회는 굉장히 약하죠. 왜? 모이는 사람들이 경제적 수준이 그렇고, 경제적 수준이 그렇다고 하는 건 교육적 수준도 같아 보면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그렇다면 이게 돌파구는 없을까를 생각하면서 바로 여기에 다음에 돌봄센터, 이게 약대동의 이게 아이파크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서 함께 저희가 삶의 협동조합 신지 딱 시작하자마자 시에 응모했고 거기에서 선정이 되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원도심 지역 중심으로 하는 지역아동센터, 가난하고 약한 경제적인 어려운 부분들, 그러면 아파트 중심에는 다음에 돌봄센터를 위해서 결국은 제가 좋아하는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것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아동센터를 통해서 꿈을 꾸어가면서 다음 개까지 확장해서 갑니다. 물론 경제적인 이익은 있느냐? 아까 목사님 시간대로 뭐가 남는데 남는 게 없더라는 거죠. 오히려 더 제 것이 들어가면 들어갔지 남는 게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늘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중요한 것은 어린 아이 때부터 당장 열매를 얻지를 못한다 할지라도 그런 배경을 통해서 그 아이들이 교회에 접근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 근거는 뭐냐면 시골에서 우리가 복음이 전파되면서 시골 교회들이 부흥했잖아요. 잘 살아보세요 하면서 다 서울로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시골을 쫙 그냥 잠잠해지는데 서울은 대형 교회들이 막 등장합니다. 그 근거, 한국 교회가 쓸 수 있었던 것은 밑바탕에 깔려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지역아동센터의 가장 큰 꿈은 뭘까요? 지금은 당장은 어떤 연례가 없을지라도 그 아이들이 교회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만들어가는 거죠. 되면 비밀은 이렇게 되면 아니면 교회에 대해서 교회 밖으로, 그래서 교회와 복지라는 개념을 가지고 함께 접근해 가면서 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접근성을 강화시키는 것이 사실 지역아동센터의 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시고요. 그러면 이 문제가 생겼는데, 마을 목표형에서 합의점과 문제점이 생기더라고요. 제 나름대로 한번 정리해 본 겁니다. 학술적인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일단 합의점의 장점을 보면 복음 전파를 위한 노력들의 형태로 잘 가봤다라는 거예요.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결과가 어떻든 간에 제 시도한 결과로서 지역아동센터에 큰 의미가 있다. 그 자리 잡고 있고 그걸 통해서 계속된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복지를 목표 삼는 게 NGO 단체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결국 복지를 목표 삼아서 복음 전파에는 긍정적인 시도 내지 기도가 저한테 있었다. 네, 그런 부분 속에서 결국은 교회가 지역아동들의 복지 증진에게 굉장히 좋은 결과, 열매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교회에 대해서 지역 내에서 교회가 인지를 하는 거죠. 인정을 받는 거죠. 그럼 교회에서 그런 좋은 일도 하더라라는 사실을 하면서 결국 교회가 좋은 일을 하죠. 물론 구제사역을 통해서 하는 것이지만 말입니다. 어쨌든 구제사역이라는 개념도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 믿었는데 어려웠어. 사도행전에 보면 그래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나눠주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성도들의 그 복지 증진을 했던 것처럼, 그래서 이제 복지 증진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 내 성도들 중에서도 항상 잘 살지는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 복지를 통해서 성도들의 삶도 함께 지원하는 그런 효과도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자, 교회 복지를 통해서는 가난한 성도들 지역교회로 출석하는 그 부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시험 들었거나 그러니까 가난한 안 나가, 예수님 믿는데 교회 안 나간다는 거죠. 상처 입은 그들에게 이 복지를 접근해서 함께 좋은 이미지를 주니까 그들이 지역교회에 출석을 하면서 현재 예배드리는 분들입니다. 목사하면 일을 뻗덕뻗덕하고 목사님 사기꾼이라 하시는 말하시는 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의미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점정적 성도는 가능성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요 정도까지 하고요. 단점을 말하면 복음 전파의 기준은 어디에 둘 것인가 정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해봅니다. 우리가 결국은 마을 목표를 통해서 얼마든지 나가서 하는 건 중요한데, 교회라는 개념 자체가 에클레시아잖아요. 세상에서 뽑아온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뽑아오는데 안 오니까 우리가 가서 데려오는 거이고, 사거리에 가서 얼마든지 초청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복음 전파의 기준을 어디다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부천에 있는 교회가 보수부터 진보까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아우러를 간다면 그들의 선교적인 목적으로 한번 정의를 내리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교단마다 사책이 있으니까 그건 무시할 때는 안 되고, 다시 선교적인 목적을 가지고 했을 땐 교단을 넘어서서 협력하는 모습을 가는데, 그건 복음 전파의 기준을 한번 제시해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복지를 통해서 개인 구원과 공동체로서 연결할 것입니다.
목사님은 예배당이 사라지고 건물적인 그런 부분이 사라진다라고 말하는 거죠. 사실 교회가 건물은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그 자체가 교회고 그들이 모이는 것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과연 마을 목표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단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또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다. 일단 공동체를 두었다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의 나라에 두었다는 개념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한다는 건 사실 굉장히 큰 어려움입니다.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왜? 믿지 않는 세계 그들에게 접근한다. 근데 도무도당당하게 목사님 두 분이 이미라도 시도하고 함께 접근하는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큰 도전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잠재적 성도는 확보가 가능하지만 과연 도래심에 대한 공동체 참여가 약하다라는 단점을 복지를 시작하면서 많이 제가 느끼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찾아가는 목표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말은 무슨 소리냐면 아까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오라고 해서 오던 시대가 그 교회를 제목을 잘 살고 부자가 된다. 이게 조영기 목사님 시대는 했는데 이미 조영기 목사님도 가셨고 시대가 흐름이 많이 바뀌면서 급속하게 바뀌면서 교회가 환경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면 목사님 얘기하신 대로 찾아가는 목표를 해야 된다. 이 찾아가는 목표의 방법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 방법을 찾아가는 부분인데 우리 목사님이 우리 교수님이 지도해 주시고 목사님도 앞서서 책도 쓰시면서 하시면서 이런 것들을 같이 가져가면서 제가 굉장히 저한테는 도무지 굉장히 도전이 됐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수 쪽에 있는 목사가 도전받고 그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나가기가 아동센터라고 하는 한정된 부분에 머물러 있는데 이 두 분들은 벌써 나가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제 힘으로 못 가는데 이러한 모임을 통해서 마을 목표를 통해서 살짝 제가 무임승차는 아니지만 노래방 같이 올라타면 그렇잖아요. 파리가 아프리카에 가기가 어렵잖아요. 아무리 날개짓을 한다 할지라도 비행기 타면 쉽게 갈 수 있는 것처럼 바로 이렇게 함께 더불어 만들어가면 작은 교회들이 연합해서 만들어가면서 꿈을 꾸는 것은 어떨까? 제 개인의 입장에서 지금 미시적인 차원에서 지화동센터는 아동이라고 하는 한정된 부분을 가지고 이게 이야기하면서 궁극적인 전 개인 구원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끌어갈 것인가. 즉 신라곤의 동락원을 어떻게 갈 것인가가 제 큰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원도 목사님을 뒤만 잘 따라가면 떨어지는 것이 많지 않을까. 부스러기가 더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그것만 하고 이제 욕하는 것도 충분히 욕하가